자, 오늘은 88페이지 도함수에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할 건데, 우리 처음에 도함수 정의하기 전에 미분계수를 먼저 정의했었잖아. 그 미분계수가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혹시 기억나는 걸까? 바로 직선,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 y는 fx라는 어떤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 x가 a일 때 점이 있겠죠. 그때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생님이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두 점의 기울기를 측정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해되지?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변하는 기울기는 한 점으로 다가가는 상태에서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그치? A에서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와 일치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사실을 선생님이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찾고 싶다. 그러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접점을 알고 있느냐야. 이 접점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뭐를 이용해서, 그 전까지는 공식을 썼지만 지금부터는 접점을 알고 있으면 순간 변화율을 이용한다. 순간 변화율이 뭐였죠? 미분계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분계수죠.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알고 있잖아요. 접점을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찾을 수 있을 거니까 지금부터는 그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면 바로 접선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접점이 예를 들어서 a, f였다고 치자. 접점을 a, fa로 이걸 접점을 줬다고 치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알았어야 되냐면 접점을 알고 있을 때의 공식, 2차 곡선 위에서 만들어지는 공식을 알고 있던가, 아니면 다른 한 점을 알고 있던가, 아니면 기울기를 알고 있던가, 이런 조건들이 추가로 필요했어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미분을 배운 사람은 이 접점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이 접점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도 우리는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가 만약에 m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선의 방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죠? y는 m x 플러스 n 중에서 이 m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n을 찾고 싶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다른 한 점, 그러니까 이 방정식 위에 있는 점, 이 등식을 만족하는 해, 그러니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하나만 알면 되는데 접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따라서 a, fa 대입해보면 바로 n을 찾을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인수정리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야. a, fa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m x x가 a일 때 0이 됐다 이렇게 상상하고 풀면 돼. 그리고 y fa y가 fa일 때 0이 됐다 이렇게 상상하고 풀면 바로 접선의 방식을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한 거 아니야 지금 인수정리 한 번에 쓸 수 있는데, 이거 모르더라도 어차피 그냥 대입하면 풀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굳이 이걸 모르더라도 풀 수는 있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내가 기울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걸 알고 가는 거야 지금. 맞지? 근데 우리가 접점에서 순간적으로 변하는 순간 변화를 우리가 만약에 알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미분계수, 즉 기울기랑 같기 때문에. 그죠? 이해돼요? 접선의 기울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기울기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그럼 선생님 질문할게요.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너의 순간 변화 이름입니다. 순간 변화를 쓸 때 F를 쓰죠. 어디에서? A에서. 이 기울기. 그러면 너는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Y는 이 기울기 M이야. X 마이너스 A. 점을 지나야 돼. Y 마이너스 FA인데 함수는 Y가 정리하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이항에서 플러스 FA. 이렇게 써주면 끝인 거야, 이제.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는 공식인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배웠습니다.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접점을 알고 있을 때 기울기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뭘 이용하면?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을 이용하면 우리는 기울기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모든 함수에서 기울기를 찾고 싶어.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접점을 알고 있느냐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접점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접점을 알고 있을 때 계산하기 편했으니까 접점을 만약에 모른다면 접점을 내가 임의로 정해놓고 풀어도 된다는 거죠. 접점이 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풀어도 된다는 거죠. 임의로 정해놓고 풀어도 된다는 거죠. 그게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식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바로 지금 88페이지와 89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설명되는 내용들인 건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접점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접점의 작도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경우 또는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가르쳐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은 어떻게 나눴어? 접점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로 나눈다. 여기서는 이제 세 번에서 막 이렇게 나눴지만 접점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로 나눈 거야 선생님. 왜?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찾는지 방금 배웠잖아요. 미분을 아는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럼 접점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돼?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접점을 알고 있으면 편하게 풀 수 있었으니까 접점이 뭐다라고 내가 정해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야. 선생님 이론은 굉장히 심플해. 그러면 접점을 알고 있을 때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알려준 방법대로 쉽게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지만 접점을 모를 때는 접점을 정해놓고 갈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만 표현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접선의 방식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접점이야. 접점을 몰라. 그럼 접점을 정해놓고 기울기 똑같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접선의 방식도 만드는 거야. 똑같이 만드는 거야. 이걸 찾고 만드는 거예요. 과정은 똑같아. 얘만 알면. 그치? 기울기를 알고 가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접점을 모르는데 기울기를 어떻게 알아요? 문제에서 알려주거나 이해되지? 문제에서 알려주거나 아니면 무조건 정했을 때 이런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 왜? 접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미분하고 접선의 방정식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 물어보려면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인 거니까 그 관계를 물어보는 게 맞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걸 생각하자는 얘기야 선생님. 여기 있는 것처럼 막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되겠어? 종류를 나눠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원사이드 접점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로 나눠서 공부하겠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론은 선생님 이론은 엄청 심플하니까 실전에서 어떻게 선생님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단어는 접점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비교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필수예제 1번에 1번. 자, 접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y는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는 3차함수가 주어져 있죠. 위점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는 말은 이 함수 그래프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점 1,2라는 이 점에서 라고 했어. 그치?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점이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이 곧 접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접점을 알고 있지.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선생님이 뭐부터 찾으라고 그랬어? 순간 변화를 이용해서 기울기부터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뭐야? F 프라임. 이걸 fx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당연히 1이죠. 1에서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니까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곧 1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다. 이걸 찾으면 답인 거지. 그러면 f'1은 우리가 미분법 배웠으니까 미분해서 찾으면 돼요. 미분하면 6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당연히 1 대입한 게 f'일 거니까 너한테 1 대입한 결과가 6 더하기 2a 빼기 1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2a 플러스 5라고 할게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찾았잖아 이제. 그치?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였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5라고 말하는 거예요. 5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5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되겠어요? 우리가 접점을 이용해서 찾은 접선의 기울기가 2a 플러스 5인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그게 5라고 설명해 준 거니까, 가르쳐 준 거니까 a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a가 0을 찾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0 대입해 보면 fx라는 식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때 이 위에 있는 점이 또 하는 역할인 거야. 너의 해라는 거잖아. 맞아, 틀려? 당연히 위에 있는 점이니까 방정식의 해야 하는 거야. 따라서 1,1을 대입하면 b를 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접점을 알고 있더라. 접점을 알고 있으면 순간 변화율이 기울기다. 이걸 이제 이해하라는 거죠. 접점을 알고 있을 때의 순간 변화율이 기울기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그러면 필수예제 1번에 2번도 접점을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F'1과 F'2가 같다 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위에 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 변수를 찾으면 되는 거. 나머지 미정계수를 찾으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접점을 알고 있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론이 뭐였다? 순간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넘겨볼게요. 필수예제 2번. 자, 보세요. 지금 필수예제 2번에 1번 접점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면 곡선 위의 점에서
라고 했으니까 접점인 거예요. 그러면 접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1,2라는 접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뭔가요? F'1이야. F'1이야. 이거 계산을 끝났는데. 그럼 우리가 F'을 어떻게 찾아요? 포함수를 구한 다음에 1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을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미분법을 통해서 다항함수를 미분할 수만 있다면 F'X를 쉽게 찾을 수 있고 F'X를 안 상태에서 F'L은 더 쉽죠.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F'L을 계산했을 때의 결과가 8이라고 한다면 알겠죠? 그러면 이 점이 하는 역할이 뭐죠? 선생님이 있잖아요. 지나는 점이라는 거예요. 접선도 지나고 곡선도 지나는 점인 거니까 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선의 방식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죠? 라고 물으면 기울기 8 쓰고 여기다가 바로 치고 1일 때 해가 되려면 x가 1일 때 해가 되려면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그때의 결과가 y가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너 1 대입했을 때 y가 2가 되려면 뒤에 2가 무조건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이제. 알겠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전기에서 이제 정리하는 건 그 다음 문제지. 접선의 방식 이렇게 쉽게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너랑 수직이면 어떻게 돼? 너랑 수직이야 그러면은 기울기가 이제 역수 곱했을 때 -1이 돼야 되는 거야. 알지? 직선이 수직일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곱해서 -1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지? 역수인데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빨라요. 따라서 너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8분의 1이어야 된다. 이 점을 여전히 지나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해주면 된다. 쉽죠?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뭐였어요?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점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접점을 이용해서 순간 변화를 찾고 순간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점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3번 볼게요. 3번 볼게요. 잘 보세요. 접점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항상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찾으려면 접점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를.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에 접한다 했어요. 그럼 접한다고 하면 접선인데, 접한다고 했으니까 접선인데, 그치? 접점을 안 가르쳐줬잖아요. 접점을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떻게 푸느냐? 접점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식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접점을 모르잖아. 그래서 접점을 선생님이 임의로 x가 t일 때 접점이었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뭐가 돼야 돼? 여기다 t 대입한 게 y잖아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3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접점인 거예요. x가 t일 때 y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프 위에 이제 표현하는 방법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접점을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접점을 내가 정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접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부터 해야 되죠? F'T부터 찾는 거예요. 그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F'T가 뭐야? 라고 이제 찾으러 가요. 그럼 찾으면 2t-3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이때 기울기가 2t-3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너가 이제 기울기라는 걸 알았어. 접선의 기울기는 2t-3이구나.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 1번 조건이 기울기가 3이래 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3을 했으니까 네가 3이 기울기 알려주는 상태에서 나는 기울기를 안 보고 일단은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을 정한 거야. 그리고 기울기를 구한 거야. 똑같은 패턴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만드는 건 쉽잖아 이제. 그치?
근데 1번 조건이 너가 3이냐 이 조건이야. 그러면 내가 정한 접점이 뭔지 찾을 수 있었잖아. 바로 쳤잖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t가 3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정한 접점이 몇이었다, 어디였다는 거야? 3, 몇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안 그래? 그럼 3 대입하면 이제 9 빼기 3이니까 3,3이 접점이었던 거야. 그러면 접점 기울기 다 알고 있으니까 접선 방식 구해지죠. 안 그러고 있어요? 봐봐, 다 되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2번 조건은 뭐냐? 2번 조건은 뭐냐?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2번 조건은 뭐냐면 x축의 평행이라는 조건이 뭐냐? x축하고 평행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직선이 이게 x축이란 말이에요. 얘랑 평행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이야. 쉽게. 그러니까 x축에 평행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나? 그래. 기울기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0인 거야. 우리 기울기 찾았잖아. 접점 모르니까 접점 정하고 기울기 찾았잖아요. 이거 0인 거예요. 그때 접점이 얼마라고 물으면 t가 2분의 3인데 2분의 3, 몇이 접점이구나. 또 찾은 거예요. 이렇게 심플하게 가야 돼. 심플하게. 접점 모르면 어떻게 한다? 접점 정한다. 접점 모르면 어떻게 한다? 접점 정한다. 심플하게 가는 거야. 심플하게. 뭐 바깥에 있는 점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알았지? 넘겨보세요. 보세요. 자, 필수예제 5번. 접점 알아요? 몰라요?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0,-4가 접점은 아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0,-4 점에서 어떤 곡선에다가 이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점 그었을 때 이거 뭐냐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접점일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접점을 모르는 상태잖아. 따라서 우리는 접점을 그냥 정하는 거야 내가. 모르니까. 그럼 또 똑같이 정해. t, t제곱 마이너스 2t로 정하는 거예요. 함수 식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였으니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이 위의 점을 접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접점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야. 내가 정했어. 내가 정했으니까. 그러면 또 f't를 또 찾으러 가. 이 기울기일 거니까. 여기서? 좋았어. 그러면 기울기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분해서 t 대입하는 거니까 2t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기울기 나옵니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선생님 제가요 이 접점을 알고 있고 기울기를 찾았으니까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상태에서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한 상태에서 얘를 대입할 건지 아니면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은 다음에 그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풀 건지 이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야. 어쨌든 이 점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아예 다 찾아놓고 너 대입한다. 아니다.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랑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차피 같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써볼 거예요. 왜냐면 1차잖아요. 이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x 증가량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t만큼 간 거니까 t분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y 증가량은 이거에서 이거 빼면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플러스 4 y 증가량이죠. 이게 또 기울기인 거야. 되겠어? 그럼 결론 너는 어떻다?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면 돼요.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뭘 찾을 수 있는 거야? t에 관한 방정식일 거니까 t가 나온다. t가 나온다는 얘기는 접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풀던가 아니면 선생님 얘기했잖아. 봐봐. 선생님 얘기했잖아. 너 기울기 알고 있고 접점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고 있는 거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정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똑같이 만들면 돼. y는 이 교육이잖아. 2t-2 그 다음에 x 이게 t일 때니까 마이너스 t 이거 쓰는 거야. t 대입하면 이 부분이 0이고 y는 너가 돼야 될 거니까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었지. 여기에 이제 뭘 대입하면 돼요? 0,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돼. 똑같은 거야 어차피. 맞아 틀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을 다 보여줬잖아. 이건 뭐냐면 사실은 첫 번째 방법을 선생님이 선호하지만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편한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합니다.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알았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필수의 6번. 접점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으면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접점을 모르는 거니까 접점을 또 정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봐봐.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면 야, 접점 몰라. 근데 접선의 방정식이 접점은 모르는데 너랑 접할 때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알려줬어.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애들은 봐봐. 만약에 미분을 모르는 애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연립해가지고 근이 하나만 있을 조건으로 풀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완전히 힘들어져거든. 알겠죠? 왜? 미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풀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미분을 아니까 얘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뭘 정해서? 접점을 정해서. 접점 또 정하는 거야. t, 2t 세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이 접점입니다. 접점을 정했기 때문에 접점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기울기 찾으러 갑니다. f'(t) 그러면 6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너 기울기 이해돼요? 기울기 7이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너 7 이렇게. 그러면 6t제곱 플러스 a는 7이라는 일단 방정식 하나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돼요? 얘가 지금 뭐였다? 접점이었잖아. 접선의 방식 만들어서 너랑 비교해도 되고 너의 해도 되고 너의 해도 될 거니까 너한테 대입해도 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접선의 방식 다 만든 다음에 너랑 비교할 거야? 그것도 가능해. 하지만 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대입하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대입할 거예요. 이해되지? 그러면 7t-3이 y 2t 세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두 식을 뭐 하면 되죠? 연립할 때 어떻게 연립하는 게 좋냐면 A 똑같은 부분 있잖아. 이건 t에 관해서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a에 관해서 정리해요. a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연립. 알았죠? 원래는 뭐 강화법 있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사실 A에 관해서 정리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A에 관해서 정리한 1차가 있으면 1차 꼴로 정리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문자 두 개 중에서 1차 문자가 있으면 1차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쉬워요. 대입하는 거. 그럼 몇 차 방정식 되겠어? 당연히 뭐 3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작은 방정식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3차 방정식까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을 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t를 찾아야 돼. 그리고 대입해서 a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 이해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결하는 게 맞다. 알았지? 좋았어. 그러니까 접점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하는 거야. 똑같이 풀어야 돼. 알았지? 접점을 모르면 정한다. 접점을 모르면 정한다. 왜? 접점을 알 때 제일 풀기 쉬우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사이드 하는 거야. 접점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모르면 정한다. 그러면 결국은 접점을 다 알고 있는 상태로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막 공식처럼 다 정해놨어. 진짜 선생님 말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책 다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풀었다? 접점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로 나눠서 풀었는데 접점을 모르면 정했다. 그럼 정한 순간부터는 접점을 알고 있는 거니까 접점을 알고 있는 상태로 계속 똑같이 푸는 거야. 접점을 알고 있는 걸로 풀어야 돼. 무조건. 왜? 미분을 배웠어. 알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울 때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수의 이제 7번 같은 경우도 접점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접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게 제가 접점이니까 앞에 있는 곡선을 fx라고 하고 뒤에 있는 곡선을 gx라고 했을 때 f'1과 g'1이 같고 저 점이 해가 되는 거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로 놓고 풀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풉니다. 접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의 이제 8번 이제 문제를 이해해보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두 곡선이 점 1,1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 두 곡선의 각각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접점 1,1이 접점이냐 아니냐? 1,1이 접점이야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1,1이 접점이에요 아니에요? 저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니까. 어디에서 접선? 자, 보세요. 아직 그래프를 그리기 이전이니까 그냥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주고 생각을 할게. 머릿속에서 혼란이 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게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제 얘를 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볼록한 어떤 이차함수를 그리다 보면 이 점에서 만났다고 치자.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났지만 지금 여기서 만났을 때를 예를 들어서 1,1이라고 놓으면 이 점에서 너한테 그은 접선하고 너한테 그은 접선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만났고 여기서 접선 두 개 그으면 그 두 접선이 수직이래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접점이겠어 아니겠어? 접점이지. 여기 접점이잖아.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접점인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접점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앞에 있는 식을 fx, 뒤에 있는 식을 gx 이렇게 놓고 접점 알고 있으니까 f'이라고 g' 이렇게 구해. 기울기 다를 거 아니야. 각각 그 접선이 다르니까. 그거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만들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대로 많이 끝나는 거야. 저거야. 접점을 알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이거야. 근데 지금 이걸 구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치? 만났고 그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접점이어야지. 문제를 생각하던 그래서 선생님이다. 어디에서 접할 때? 어디에서 접할 때? 어디에서 접선을 그었다. 그래프 위에서 접선을 그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그런 접선도 있을 거긴 한데 여기서는 당연히 1,1이 접점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잘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을 해결하는 것을 원사이드하게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냅니다.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순간 변화를 하고 똑같다. 미분계수 배울 때 처음 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접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접점을 혹시라도 모르는데 접선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접점을 모르면 정해놓고 가자. 아는 척 하는 거야. 접점을 모르지만 그냥 정해버리면 아는 척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원사이드해지는 거지.
접점을 모르는데 뭐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죠? 뭐 그래프 바깥에서 그 접선 어떻게 구해야 돼? 이런 거 언제 다 외우고 있을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